어리둥절하네요. 고맙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늘 글을 쓰고 싶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 학교 저 학교 우리가 얘기하다가 예대에는 제가 좋아하는 최윤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당연히 가야 되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아마 시가 잘 됐으면 시인이 됐을 거예요. 소설을 잘 썼으면 소설가가 됐을 텐데, 그 시하고 소설을 쓸 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습작을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 앞에서 한 줄도 못 쓰는 날도 많고, 그러던 와중에 직장생활 하게 되고, 아, 드라마가 누가 한번 수업만 한번 들어보자. 드라마라는 게 나한테 맞을 것 같다고 선배가 권해주셨는데, 수업만 한번 들어봐. 그냥 수업을 들어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소설을 쓰려고 그러면 입이 바짝바짝 타고 머리가 까매지고, 시도 역시 쓰면서 재미를 못 느끼겠고, 나중에 제가 느낀 거는, 아, 내가 글에 대한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무게감에 짓눌려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드라마는 뭐 어디서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동네 아줌마들도 보고 지나가던 잡상인도 보고 정말 편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다가설 때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해방감을 좀 느꼈어요. 저는 두 분 수업이 제가 드라마 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오경 교수님의 그 시 작법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 옆에서 교정도 보고 이런 일을 했었었는데, 그게 나중에 드라마로 와서 제가 정착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고, 최인은 교수님의 그 수업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DNA, RNA 수업이 있었어요. 그걸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게 드라마를 쓰면서 왜 왜 수업을 했었고, 그 과제를 했었고, 그거를 내가 다시 드라마 하면서 그 노트들을 보면서 드라마에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7년 되는데, 그분들이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금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되게 말이 없는 애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는 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별로 없을 때는 친구들 노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불우할 때는 집을 나와서 길 밖에서 사람들을 가만히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지금 일에. 내가 사람을 관찰할 때 365일 캐릭터를 관찰하는 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들은 매일 바뀌어요. 매일 마음이 바뀌고, 매신에서 마음이 바뀌고, 표현이 달라지고, 지루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래서 드라마를 쓰면서 제가 어디서도 이제 어디 수상소감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힘들긴 했지만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하고 소설 쓸 땐 그렇게 괴로웠어. 안 맞았던 거야, 진짜. 근데 드라마 쓰면서는 재밌어요. 체력이 힘든 거지 내 마음이 괴롭진 않아요.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게 10명, 20명 나오거든요. 드라마 하나에. 그 마음을 수시로 쫓아가는 것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는 게.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친구가 좀 없었던 것, 그 다음에 가난해서 길 밖에서 많이 놀았던 그 경험들이 고스란히 또 이렇게 드라마 속에 녹아나고, 또 시하고 소설 배우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줬던 끊임없는 그런 수업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그 본론적인 것부터 주제부터 어떻게 소재로 어떻게 상징성으로 발전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드라마를 쓰면서 너무나 득이 돼서 나하고도 잘 맞고, 본래 관찰하기 좋아하는 나하고도 잘 맞고, 재밌고 계속 할 수밖에 없죠. 학창시절은 글이 놀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27년 공생을 하면서 쉬지 않고 했거든요. 거의 한 해도 안 걸리고. 근데 그거는 학창시절에 충분히 놀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요즘에 정말 자주 들어요. 지금도 잊어먹었지만 가끔도 기억해내려고 하는 거는 그때 밤을 새워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보면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네 생각이 맞니 내 생각이 맞니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걸어도 보고 끊임없이 울어도 보고 그래서 정말 사람 보는 게 좋고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상대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인간사가 왜 이렇게밖에 돌아갈 수 없는지 토론할 수 있고 그리고 글이 남들은 뭐라 그래도 글이 이 세상을 아니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다가서야 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밤새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도 이유가 있어서 말을 하듯 근거가 있어서 말하듯 내 친구도 나한테 지적할 때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 그 근거를 내가 이해할 때까지 파고 파야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조언을 내가 근거가 있듯 더 근거가 있으니 내가 한번 이해될 때까지 왜 그런 말을 들었나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조언을 이렇게 맞짱 뜬다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처럼 그냥 이렇게 고개 이렇게 딱 돌리고 창밖이나 보다가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이해 안 되면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학교에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이 놀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놀이꾼들을 더 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사 같은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들도, 누나들도, 언니들도, 엄마도, 아빠도 살았던 세상입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먼저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닫고 같이 안 열린다면 나는 마음을 열었는데 상대는 열지 않았다면 그때 돌아서도 늦지 않습니다. 닫고 처음부터 등 돌릴 생각 말고 젊잖아. 젊은 만큼 먼저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